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 그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릿해집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비극을 목격한 11살 소년 이산. 할아버지 영조의 섯을 퍼런 눈치 아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던 그 외로운 새손에게 궁궐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서늘한 감옥과 같았지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소년 이산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순간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던 아주 어린 애기나인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성덕임이었지요. 덕임은 명문가의 여식은 아니었으나 눈매가 맑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잠시나마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잊을 수 있구나. 소년 이사는 궁궐 구석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덕임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애의 장난기 섞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고 죽이려 할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웃어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정조의 지독한 순애보, 그 씨앗은 이렇게 슬픔과 고독이라는 토양 위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이었던 이사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왕세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를 자리가 높아질수록 가슴 속의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궁궐은 여전히 그에게 독이 든 잔을 건네려는 적들로 가득했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외로운 싸움 속에서 이산이 유일하게 인간 이산으로 숨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덕임의 곁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성덕임을 보며 이산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기 전 저 여인을 내 곁에 두어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리라. 마침내 1766년 영조 42년 정조는 용기를 내어 덕임에게 첫 번째 고백을 건넵니다. 임금이 될 사내가 궁녀에게 내미는 손길은 곧 승은 이자 명령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덕임이 뜰듯이 기뻐하며 그 손을 잡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덕임이 정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이지요. 소인은 저하를 모시는 몸이나 중전마마, 효의왕후께서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셨사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인이 어찌 감히 후궁의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내리실지언정 이명은 받들 수 없사옵니다. 어르신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할 세손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덕임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인으로서의 절개와 중전에 대한 윤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보통의 사내라면, 아니 보통의 권력자라면 화를 내며 강제로 취하거나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덕임의 그 꼿꼿한 성품마저 사랑했기에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조의 지독한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덕임을 강제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이 된 후에도 수많은 후궁을 들일 수 있었으나 가슴 한구석은 늘 비워두었지요. 정무에 지쳐 궁궐길을 걷다가 멀리서 빨래를 널거나 책을 읽는 덕임의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아릿해지는 짝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덕임이 좋아하는 책을 몰래 구해다 주기도 하고 그녀가 필사한 글거를 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만인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으나 그는 오직 한 사람, 성덕임의 진심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15년, 강산이 변하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정조는 임금의 명령이 아닌 사내의 구애로 그녀의 마음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여인을 탐하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자신의 고독을 이해해줄 유일한 영혼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갈망이었던 셈이지요. 조선에서 가장 강한 사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여인에게 바친 이 숭고하고도 지독한 짝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때는 정조 6년, 1782년이었습니다. 15년 전 세손 시절에 건넸던 첫 번째 고백이 거절당한 뒤로 정조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일국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며 강인한 군주로 우뚝 섰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성덕임 아베서만큼은 여전히 15년 전 그 서툰 소년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다오 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임금으로서의 권위와 사내로서의 절박함을 모두 담아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덕임은 이번에도 눈물로 왕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중전인 효의왕후가 아직 후사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였지요. 평소 인자하던 정조였지만 15년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두 번째 거절 앞에서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내가 15년을 기다렸다. 임금인 내가 너 하나를 기다리며 보낸 세월이 도대체 얼마인데 너는 어찌 이리도 잔인하단 말이냐. 정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주 대담하고도 독한 진입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덕임을 직접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아끼는 이들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덕임이 부리던 하속, 아랫사람들을 엄히 문초하고 벌을 내리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덕임. 결국 그녀는 켜켜이 쌓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눈물 섞인 한숨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정령 소인이 전하의 곁에 있어야만 이 진노가 멈추시겠나이까. 그렇다면 소인, 이제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마침내 덕임이 정조의 침소로 발을 들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의 시선이 머물던 그 여인이 드디어 왕의 여인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정조는 그녀를 위해 궁궐의 법도까지 어겨가며 정식 후궁으로 책봉하기 전부터 자신의 처소 근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조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덕임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그간의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얻기 위해 내가 보낸 그 수많은 밤을 너는 모르리라. 이제야 내 가슴에 뚫려있던 구멍이 메워지는구나. 정조는 그녀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공들여 쌓아온 그 거대한 사랑의 성벽 안으로 그녀를 정중히 모셔드린 것이지요. 그녀의 붉은 옷소매 끝동이 정조의 용포와 맞닿던 그 밤, 조선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순애보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에이빈이라 칭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한 여인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이토록 어렵게 이룬 사랑 뒤에는 늘 시샘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덕임이 후궁이 되어 걸내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정조의 기쁨은 온 나라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2년 두 사람 사이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무뇨세자입니다. 정조는 아이의 이름을 짓고 세자로 책봉하며 직접 글을 남겼지요. 내 나이 30에 처음으로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이가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달래주겠는가. 평생 고독했던 왕에게 덕임과 아들 무뇨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이들의 행복을 시샘했던 것일까요? 시련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786년 5월, 겨우 5살이었던 무뇨세자가 홍역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정조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아이의 시신 곁을 지키며 통곡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덕임과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옹주마저 세상을 떠났고 설상가상으로 덕임 자신도 세 번째 아이를 배중에 품은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 누운 모습을 지켜보는 정조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지요. 정조는 정무도 뒤로 한 채 덕임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직접 약을 다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라. 내가 없으면 내가 이 넓은 궁궐에서 어떻게 홀로 버티란 말이냐.
하지만 덕임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지독한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지요. 전하, 이제 저를 잊으시고 강건하소서.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쓰셨으니 이제는 대왕으로서의 길을 가소서. 덕임은 그렇게 1786년 9월 셋째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34살의 꽃다운 나이로 정조의 곁을 떠났습니다. 15년을 기다려 단 4년만을 함께 보낸 채 정조는 다시 지독한 고독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으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한 명의 여인과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 정조의 무력감. 그 깊은 슬픔은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애절한 애사로 남게 됩니다. 덕임이 세상을 떠난 뒤 정조대왕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위엄 있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녀가 머물던 빈방에 앉아 텅 빈 허공만을 바라보았지요. 신하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정사를 돌보라 간청했지만 정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꺼지지 않는데 어찌 냉철하게 나란 일을 논하겠는가. 하지만 정조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왕은 보통 후궁의 비문을 직접 쓰지 않는 것이 법도였으나 정조는 그 엄격한 금기를 보란듯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별표 어제비문 별표를 통해 죽은 덕임을 역사의 망각으로부터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식의 가장 처절한 구함이었습니다. 슬프고 슬프다. 너의 죽음이 이토록 믿기지 않는구나.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죽어서도 변치 않으리라. 정조가 남긴 글거들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군주로서의 채통은 간대없고 오직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사내의 날 것 그대로의 통곡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이제 정사를 돌볼 힘도 세상을 살아갈 낙도 없다는 고백부터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방 안의 공기조차 차갑게 느껴진다는 세밀한 슬픔까지. 정조는 덕임이라는 여인을 단순히 왕의 후궁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준 유일한 사랑으로 역사에 박제했습니다. 정조의 구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임의 묘소인 효창원을 수시로 찾았습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고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는 덕임의 무덤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덕임아, 오늘도 나는 너를 보러 왔다. 내가 없는 궁궐은 내게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구나. 어르신들, 정조가 그토록 지독하게 글을 남기고 묘소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그녀를 잊을까봐 혹은 그녀가 그저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으로 치부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문장력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영특함,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과 나누었던 15년의 세월을 문자로 부활시켰습니다. 붓끝에서 피어난 정조의 눈물은 그렇게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덕임을 죽음이라는 심연에서 건져 올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의 전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슬픈 구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정조 대왕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국의 임금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보위와 차갑게 식어버린 궁궐의 공기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흔히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정조에게 시간은 그저 덕임과의 추억을 갉아먹는 잔인한 모래시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덕임을 보낸 대가로 자신의 별표 생명력 별표과 별표 영혼의 안식 별표를 통째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정조는 덕임이 떠난 후 급격히 노쇠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만성적인 종기와 시력 저하, 그리고 심각한 화병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낮에는 백성들을 위해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화성을 쌓으며 이대한 성군으로 군림했지만 밤이 되어 집무실에 홀로 앉으면 그는 그저 덕임을 그리워하는 병든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밤낮 없이 책과 정무에 매달렸으나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덕임 사후에 다른 여인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실의 후사를 위해 간택후궁인 수빈 박씨를 맞이하여 훗날의 순조를 얻긴 했지만 그의 일기나 기록 어디에도 덕임에게 보였던 그 뜨거운 연정과 절절한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조에게 있어 여인은 오직 성덕임뿐이었고 그 외의 인연은 그저 왕실의 의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는 평생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것으로 그녀를 향한 신의를 지켰으나 그 대가는 지독한 고립과 고독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지불한 별표 마지막 시간 별표입니다. 정조는 덕임이 죽은 지 14년이 지난 1800년 49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과로와 지병으로 서거했다고 말하지만 야사에서는 그가 죽기 직전 덕임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위대한 업적들보다 어쩌면 덕임이 기다리고 있을 그 너머의 세계로 가는 길을 더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오직 한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은 생을 스스로 갉아먹듯 살아간 정조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이름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른 사내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명예를 얻었으나 인간 이산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은 채 그 텅 빈 자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메워야 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는 그저 수많은 후궁사 중 하나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저 왕이 총애했던 후궁이 일찍 죽어 슬퍼했다 정도의 무미건조한 기록으로만 알려졌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대의 학자들이 먼지 쌓인 규장각의 서고에서 정조가 직접 쓴 별표 어제비문 별표과 별표 어제의 빈묘지명 별표를 정밀하게 번역해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정조의 진짜 목소리가 200년의 시간을 뚫고 귀환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한 개혁 군주로만 알았던 정조가 한 여인을 향해 너를 얻으려 15년을 기다렸다. 내가 떠난 뒤 내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프다. 다음 생에도 반드시 내 아내가 되어다오라고 절규하듯 써내려간 문장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한 남자의 절절한 연애 편지였습니다. 이 기록의 귀환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가 알던 정조 대왕이라는 인물을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내로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의 귀환은 곧 예술의 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설과 드라마, 특히 최근 큰 사랑을 받았던 오솜의 붉은 끝동 같은 작품들을 통해 성덕임이라는 이름은 다시금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왕의 승은을 입은 수동적인 여인으로만 그려졌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과 의지를 지키려 했던 주체적인 여인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왕의 고백을 2번이나 거절했던 그녀의 용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의 진심을 받아들였던 그 애틋한 선택이 현대인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지요. 또한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두 사람의 묘역은 갈라져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정조는 걸릉에, 의빈은 서삼릉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영원히 함께하는 연인으로 귀환했습니다. 매년 그들의 기일이 되면 이름 모를 사람들이 묘소를 찾아 꽃을 놓으며 그들의 사랑을 추모합니다. 어르신들, 진정한 귀환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잊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진심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눈물을 자아내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한마디가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것. 정조와 덕임은 이제 역사에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사랑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조 대왕과 의빈성 씨의 사랑은 단순히 한 남녀의 애정사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격한 유교 질서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군주의 덕목이라 믿었던 시대, 정조는 자신의 슬픔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별표 군주이기 전의 인간인 왕 별표의 모습을 역사에 새겼지요. 이 이야기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 조명받으면서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내가 보여준 지독한 인내와 존중을 배웠습니다.
승은을 강요하지 않고 15년을 기다린 정조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기다림과 존중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지요. 또한 역사의 조연이었던 궁녀 성덕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려 했던 여인으로 재해석되며 현대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듯했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영원한 기억이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조가 써내려간 눈물의 문장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한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겠지요.